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아지들은 나이 들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요, 먹물이라고 그러죠. 먹물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그 들레의 이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들의 그런 그 예법에서는 이제 상주라고 하겠죠. 그거를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조문을 올 그 손님들에 대해서 또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야기 시작할 때 항상 제가 하는 것처럼 이 반지를 좀 끼우고 시작을 할게요. 이것은 뭐 상징적인 것이지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쪽 체질은 간 기능과 심장 기능이 저하 체질이고, 저쪽 체질은 간 기능과 심장 기능이 항진 체질이어서 이제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구분이 되는데, 제가 그걸 상징적으로 제가 손에다가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을 드렸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간과 담인데, 골드는 기능을 보해주는 거고, 이렇게 실버는 사해주는 거니까 이제 그 둘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걸 끼우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지에 해당하는 건 이제 심장, 목화, 화는 심장이니까 이 심장을 보해주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골드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을 사해줘야 되는 체질은 이렇게 이제 실버를 끼워주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상징적인 것이다. 이제 무의식에다 이것을 주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랑 이제 들레는 골드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엄지랑 검지에다가 요거를 끼우고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수의보, 이불, 관, 유골함, 스톤 케이스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도 적혀 있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얻어온 팸플릿이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이제 변경되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수의는 사람의 경우랑 똑같아요. 이 재질을 많이 쓰는데 제가 천에도 이쪽 체질하고 저쪽 체질이 있다고 그렇게 요 천이 맞지 않아요. 요 천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그런 천들로 옷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옷의 색상은 거의 이렇게 이제 뭐 무채색 계열을 많이 쓸 텐데, 뭐 영화에서도 보면 외국에서는 그렇게 고인에게 화장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고인이 평소에 즐겨 입었던 좋아했던 옷을 이제 입히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고인, 그리고 이제 그럼 강아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견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 고견한테는 옷도 그냥 평소에 좋아했던 뭐 예뻤던 그런 옷을 입히는 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입보, 이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재질이 또 적혀 있죠. 요거 괄호 열고, 요거는 땡땡솜,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천인지 아시겠죠? 요런 거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 들레랑 이제 맞지 않는 원단이 있어서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따로 준비하려고 했었고, 관도 관의 재질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려나요? 똑같습니다. 저희 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과, 여기 보면은 관의 그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 나무도 뭐 모든 식물 뭐 심지어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뭐 화학 작품에도 이쪽과 저쪽 체질로 나뉘는데, 나무에는 설령 그게 없으려고요. 나무도 이쪽 체질이 있고 저쪽 체질이 있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요 나무는 또 저희 들레랑은 맞지 않는 거여서 이제 저희 들레를 위해서 저는 이제 관도 새로 맞춰서 짜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골함도 여기 보면은 그 재질이 다 달라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 들레한테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그 재질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스톤을 만들 경우에 스톤 케이스도 이제 나무로 만드는데, 요 나무의 경우에도 저희 들레랑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거를 기왕이면 맞는 걸로 제가 이제 따로 준비를 하거나 이제 제작을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이나 그런데 이제 수의가 그 화장장에 반입이 외부의 물품을 반입을 시켜주는 데가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을 텐데, 제가 가봤던 곳은 그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반입을 안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한 크기의 어떤 그 크기가 될 거예요. 요런 상자의 크기. 근데 이제 요걸 할 건 아니고요. 그것을 크기에 맞춰서 관을 직접 제작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큰 단단한 나무 상자 있잖아요. 요런 상자를 이제 요거는 크기가 작아서 안 되고요. 크기가 맞게 그런 상자를 따로 제작을 해서 이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그 화장하는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재질도 기왕이면 그 반려견한테, 고견한테 맞는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조문을 오실 분, 제가 그 조문객으로 초대할 분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조문객이 따로 뭐를 준비하기는 이제 뭐, 그게 뭐가 있냐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잔칫집이라든지 특히 문상집에 갈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저도 여기 보여드렸던, 한번 방문해봤던 여기 이제 그 화장터에 갔을 때 저는 이제 둘러보겠다고 하고 미리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그날 갔는데 제 앞에 손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다리를 건넌 그 강아지를 안고 오신 손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그러니까 한 강아지만 그렇게 화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 여러 마리를, 여러 강아지를 한꺼번에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그 고인의 집으로 가서 이제 문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한꺼번에 여러 영가와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이런 거를 뭐 미신이라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귀신이 어딨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거는 조심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뭐 불여튼튼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굳이 안 좋다는 거를 해서 좋을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그 동양에서도 무의식을 다룬다. 그러니까 내 무의식의 편안함과 좋은 것을 계속 주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할 것이 좀, 그게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뭐 만약에 화려한 것은 저는 조금 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복장도 이제 우리가 이제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위에 입는 상의 그 옷인데요. 뭐 이런 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색이라든지 무채색을 옷을 입고 가는 게 또 예의이고, 또 이제 그 뭐 무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그 죽은 홀령들이, 그러니까 그 입관을 하기 전에는 막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온 문상객한테는 절대 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원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런 장례식장에는 여러 그 고인들을 한꺼번에 모시잖아요.
그리고 뭐 영혼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거나 아니면 기가 약한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이제 그 영혼이 가서 이렇게 어떤 뭐 장난을 하거나 해코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인이 하는 가벼운 장난은 생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그 무속에서도 말하는 색이 또 그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색깔을 입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거는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그 참고한 영상은 바로 유튜브 이정재 선생님의 올바른 길이라는 이제 유튜브고요. 예를 들어서 고인이 연하일 때, 그러니까 본인보다 어릴 때는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고인이 아내일 때는 절을 하지만 고인이 뭐 내 자식이라든지 조카라든지 어릴 때는 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은 음식은 반드시 꼭 먹는 것이 예의이고요. 고인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밥상은 꼭 같이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주가 아무리 어리거나 그럴더라도 격식을 갖추고 상주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상주라고 표현을 하고, 고인의 이름도 절대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고인이 이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꾸 이름을 부르면 편히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상객은 절대 그 상주에게, 그러니까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닌 건데요. 악수라는 것은 기쁜 일, 경사에서 주로 이제 행동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하기보다는 그럴 때는 뭐 어깨를 토닥인다든지 두 손을 꼭 잡는다든지 어떤 슬픔에 대한 그런 몸의 제스처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상을 갈 때는 절대 술을 마시고 가면 안 되고, 그 문상 가서도 술을 한 잔 이상 그렇게 마시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여기는 막 기쁨을 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슬픔, 조의를 표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건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 가족이나 그러니까 고인의 가족이나 상주보다 너무 슬퍼하는 것도 또 예의가 되지 않고, 막 웃고 막 수다 떨고 이런 건 당연히 되지 않고요. 여기는 어떤 뭐 무슨 동호회, 무슨 동창회 자리가 아니잖아요. 절대 말도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주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조언을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문상을. 이제 그런 경우도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앞뒀다는 건 나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잡았거나. 왜냐하면 결혼은 일륜지 대사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을 앞두고서는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부모죠. 부모라든지 조부모님도 이제 문상은 안 가시거나 따로 이제 인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집안에 아주 위중한 환자가 있을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문상 가시는 분은 아주 뭐 이제 건강하고 기가 이제 센 분들은 문제가 이제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분은 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떤 가족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안 좋은 것이 기가 약한 사람한테 이제 들러붙는다고 이제 그렇게들 우리가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말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아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상을 갈 때는 꼭 진이면은 좋겠는 것에 대해서도 그 유튜브 올바른 길 이정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제 그 문상을 가서 고인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장례식장 혹은 병원 장례장에는 그 고인 말고, 내가 알고 간 고인 말고 여러 다른 그 영혼들, 그 다른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런 어떤 그 영혼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상객이, 그러니까 조문객이 지니고 가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춧가루 이제 얻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게 뭐 주머니에 넣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붉은 팥. 붉은 팥은 아까 고춧가루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고춧가루도 우리가 태양초라고 하잖아요. 아주 그
한여름, 한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받고 이제 자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식물인데요. 이제 그래서 가장 음기가 강한 가득한 곳이 이제 장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붉은 팥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그 24절기 중에 음기가 가장 강할 때가 이제 동지인데 그때 먹는 것이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바로 팥죽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팥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종교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종교를 표현하는 어떤 그 성물 있잖아요. 뭐 염주라든지 이제 묵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어떤 그 표시가 되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몸에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지니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렇게 지니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런 양기가 강한 거에 대표적인 게 또 책이거든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책을 이제 집어넣어서 가시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그걸 절대 이제 장례장 거기 이제 앉으신 자리에다가 꺼내놓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또 고인이 그러면 인사를 하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방에 안에 넣어 놓고 계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런 장례를 마치고 문상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귀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 장례장에서 화장실에서 일을 좀 보시고 그리고 가시는 거. 그리고 집에 들르기 전에 사람이 아주 많고 번화하고 막 이렇게 뭐 웃음기가 많고 활발한 그런 지역에 잠깐 들르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종교 시설에 잠깐 들르셨다가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신 후에는 절대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혹은 화를 내시거나 그런 어떤 그 기운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혹시 안 좋은 기운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뭐 문상객으로서 조문객으로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은 가족으로서 어떤 이제 고인 그리고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예를 표하고 정성을 하는 것은 섭섭함, 원한 그런 한의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보일 수 있는 정성은 보이시고 그리고 어떤 가족이든 가족의 화목을 원하니까 제발 그렇게 고인이 안 계신 자리나 아니면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넌 그 고견이 떠난 자리 그 자리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절대 다투시거나 싸우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고인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떠나가는 그 반려견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안 좋은 감정이 남지 않도록 섭섭함이나 원한이나 걱정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꼭지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어차피 삶과 죽음이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너무 그렇게 막 죽는 이야기를 왜 하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편견은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또 정리해 볼게요. 네, 제가 그 방금 참고한 자료는 여기 지금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이렇게 올바른 길, 뭐 상가집 이렇게 딱 하고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뜨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앞전에 피부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얼굴이라든지 이런 몸의 피부가 안 좋을 때 피부과 가서 이게 뭐 치료를 받고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피부 자체의 어떤 그 건강 이런 것은 우리 내장 기능, 그러니까 오장육부
간신, 비폐신, 담소, 위대방 이런 내장의 그런 건강에서 피부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은 우리가 이제 뭐 화장으로 덮거나 피부과 가서 시술로 이렇게 가리거나 덮을 수 있지만 내장의 피부는 이제 속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들레의 또 피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목욕하는 장면을 좀 찍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아지들은 나이 들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요, 먹물이라고 그러죠. 먹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노인성 반점,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죽은 버섯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검버섯 같은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저희 들레는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저희 들레 태어난 그 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에 이제 7월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 사체질에 대해서 몰랐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먼저 해봐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제 상당 기간 해보고서 저희 들레한테, 이제 했기 때문에 들레는 저보다는 얼마 안 됐어요. 이 체질을 가려서 먹인 것이. 근데 예전에는 사료만 먹일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여기 피부가 그런 그 먹물이 꽤 많았어요. 우리가 노인성 반점이라고 그러죠. 검버섯. 그런 것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굉장히 피부가 깨끗하고 그런 먹물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피부에 드러난다. 내장의 어떤 상태가, 그거에 이제 저는 어떤 그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또 이거를 정리할게요. 네, 엊그제 저희 이제 둘레의 생일 이제 파티를 했는데요. 왜 이러나? 네, 생일 노래 불러줄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네, 요때 이제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건강 장수 반지를 그 어떤 유산으로서 상속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들레에다가 요렇게 목걸이에다가 여기 반지랑 그다음에 요런 반지 이렇게 같이 이 건강 장수 반지를 그 선물을 해줄 그 조문객들의 수만큼 여기에 이제 이 줄에다가 걸어서 저희 들레가 이제 목에 걸고 있다가 나중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선물해주는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제 여기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군자무고 옥불거신이라는 말씀 드릴 때 설명을 드렸던, 그리고 그 EFT, Emotional Freedom Technique, 그러니까 그 감정 자유 기법이죠.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할 때 하면 좋은 그 비즈, 이거를 이제 손목에다가 같이 하고서 또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말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은 것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나를 구할 수 있어야 남도 구할 수 있으니까 나를 먼저 이제 구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장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나눔, 그리고 홍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나눔과 홍익을 알려면 그 반대 개념,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홍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저는 첫 번째는 식본능과 색본능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먹는 거니까 음식을 상대방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상관없이 그냥 함부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어요.
마치 A형인 사람한테 B형을 수혈하는 것만큼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물론 체질을 모를 때는 그냥 골고루 드시는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체질을 알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하거나 하니까 더 이제 주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미운 사람, 아무리 싫은 사람이어도 반대 체질에 관련된 음식을 주는 것은 안 되죠. 그건 마치 B형인 사람한테 A형을 수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모르고 짓는 죄도 죄고 모르고 저지른 잘못도 잘못이라서 결국은 자신한테 혹은 자신의 자손한테 혹은 자신의 손자손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식본능에 관련된 것만큼 색본능에 관련된 것. 저도 이제 이렇게 10년 넘도록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 안목을 계속 높이는 훈련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궁합이 잘 맞을지, 잘 살지가 이제 만약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중매를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의 운명에 개입을 하면 어떤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런 에너지가 나한테도 돌아오기 때문에 음식을 함부로 권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함부로 연결시키고 중매서는 것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은 잘못도 잘못이고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서 결국은 다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익하는 거나 나눔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덕을 보려고 상대한테 뭘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게 더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공자 얘기할 때 나이에 관련된 그런 그 워딩 단어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뇌과학자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도 갱년기 전후로, 갱년기 때 뇌가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런데 뇌는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판단력도 추론 능력도 최고치에 오른다고 해요. 근데 정작 그 나이가 되면 눈도 잘 안 보여, 몸에도 변화가 와서 몸도 힘들어, 많은 상실감들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도 계속 다운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뇌는 굉장히 뛰어난데 공부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야말로 공부에 정말 온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갱년기 그 시기가.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제가. 요렇게 이북 리더기죠. 그러니까 간 그리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좀 돋보기를 쓰면은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있는 수정체를 좀 갖고 오래 쓰고 싶지 빨리빨리 수술을 하고 싶지는 또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예민한 경우에 그런 수술을 하면 좀 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그 예민함이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민함이 있어야 잘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 판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질들을 살려가고 싶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에서 막 이렇게 수술하거나 갈아 끼우거나 몸에 그 부속품을 그러지 않고서 한번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서 좀 큰 글씨로 보기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큰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텍스트. 그러니까 가장 뇌가 뛰어날 때 그리고 그 판단력과 추론 능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때 받아들이는 어떤 그 이론이나 진리들은 굉장히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 해보니까 어땠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또 들레한테 음식 주는 것을 오랜만에 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면을 바꿔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